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한국 부자보고서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며칠 전에 이거 관련된 이야기 리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어떤 패턴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KB금융그룹이 만든 한국 부자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뉴스도 전달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2019년도 한국 부자 보고서, 한국 부자 수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32만 3천 명,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라는 점, 그리고 지역별 한국 부자 수는 당연히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중요한 부분이 요거랑 요거죠. 총 자산 구성비가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자산이 조금 더 비중이 높죠. 그리고 총 자산의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걸 지금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의 원천은 가장 주된 원천으로 꼽고 있는 게 사업소득, 그리고 두 번째가 부동산 투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핵심 중에 하나, 투자기간.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3년을 보고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6년 정도를 보고 있다. 장기 투자가 기본적인 베이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의 핵심, 과거 투자 손실 자산을 설문조사에서 부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 대부분 주식, 펀드, 채권, 금융자산을 꼽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손실이 발생이 안 되도록 계속 이걸 묶어놓으면 언젠가는 이렇게 값어치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걸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유망 투자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안전도를 좀 계속 신경 쓴 부동산 자산이 61.6%,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35.1%에 이 해당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돼 있으면서 한국 부자의 총 자산은 부동산 자산에서 53.7%,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39.9%로 구성이 돼 있고 금융자산 비중이 최근 5년 내에 처음으로 하락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 요런 거는 이제 자세하게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저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자가 보유한 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이 총 자산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난다라고 요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동산이 부자의 기본적인 부의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요겁니다. 한국 부자의 총 자산 포트폴리오에 거주주택이 20% 딱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를 하고 있고 빌딩, 상가, 유동성 금융자산 순으로 딱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동산은 우리가 왜 투자해요? 거주 플러스 투자 목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한국 부자들의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딱 여기에 잡혀져 있고 이게 2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자의 자산 세부 구성비 추이, 자산별 보유를 확인하면 역시 부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부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투자 수단도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보유한 총 자산 규모가 클수록 더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빌딩, 상가 및 거주의 주택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요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어떤 투자 전략으로 앞으로 나아갈지 설문조사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또 하나씩 읽어볼게요. 부자의 향후 투자 전략이라고 나와서 부자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지식 수준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면 현재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더욱 지식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돈을 내가 어디다 투자하는데 공부를 했다라고 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거겠죠. 부자들은 장기적으로 수익이 예상되는 유망한 투자처로 부동산 자산 중 빌딩, 상가를
금융자산 중에서는 역시 주식을 꼽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장기적으로 유망한 투자처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주식, 펀드, 투자, 저축성 보험, 파생, MMF, 1인명, 신탁, 예적금, 채권, ETF, 빌딩, 상가, 주택, 거주주택, 토지, 금, 보석 등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총 자산 규모별 장기 유망 투자처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은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거에서는 빠삭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 부자들 중 24%가 예술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 대상이라기보다 개인 소장에 따른 만족을 위해 구매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것도 이제 향후 예술품 투자 의향. 왜 예술품 이야기가 나왔냐? 모든 거가 다 이제 계속 어느 정도 정체화돼 있다라는 거를 판단하고 있는데 예술품 시장은 아직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부가 있는 사람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 시장 아니냐라고 생각이 든 거고 당연히 부자들한테 질문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예술품 보유 목적에서도 투자인지 아니면 이게 내가 어느 정도 개인 소장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요 설문조사에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KB금융그룹에서 2019년도 부자보고서라는 이거를 만들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인지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의 원천, 당연히 모든 사람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부를 계속 여유있게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러니 부자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의 원천이 무엇이냐라는 걸 이제 읽어볼 건데 부자들은 부의 원천으로 소득 활동을 근간으로 한 사업소득과 자산을 불려나가는 부동산 투자를 손꼽았다라는 거죠. 역시나 부의 원천으로 사업소득을 뒷받침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산을 불려나가는 과정은 부동산 투자가 핵심으로 했다라는 걸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자산 형성 원천의 변화 1순위만이라고 하면서 이게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이 금융투자, 부동산투자, 상속증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딱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산 형성의 원천이라는 것도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부동산 투자가 많은지 요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사업소득이 뒤에서 뒷받침이 돼야지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힘을 받아서 굴러간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 부분에 뒷받침하는 이야기로 부의 성장 동력이라고 하면서 부자 가구의 연간 소득은 평균 2억 2천만 원이며 이중 노동소득 비중이 63.0%, 재산소득 비중은 32.5%를 차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리 재테크를 열심히를 해도 이 연간 소득 비중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게 부자 리포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다 100% 이렇게 해당된다라는 건 또 아닙니다. 부자 가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첫 번째 성장 동력으로 지금 꼽고 있는 게 연간 저축 여력으로 평균 6,6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재테크할 때 항상 그 얘기하죠. 종잣돈. 목돈이 지금 어떻게 만드냐 그게 핵심 관건이다.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만 어디 가서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요거를 만들 수 있는데 연간 저축 여력이 평균 6,600만 원이 부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돈을 쌓아놓고 또 쌓아놓을 수 있으니까 누구는 몇십 년에 걸쳐서 6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기껏 겨우 재테크를 하는데 누구는 연간으로 평균 6,600만 원을 벌어서 바로 재테크를 할 수 있으니 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투자 금융자산 5억 원을 만드는데도 걸리는 시간이 평균 12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10년에 이제 뭐 겨우 1억을 모은 애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여기에서 5배를 이렇게 하고 있다. 당연히 출발선상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5년에서 9년 걸렸다라는 경우도 33.8%, 10년에서 14년이 걸렸다라는 경우도 25.8%이기 때문에 애초에 출발선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자 가구의 부채 보유율은 86.3%로 적극적으로 부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 와 이거 레버리지 잘 사용을 역시 부자들도 하고 있네 라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부채 규모는 총 자산의 15.2%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가구가 5억짜리 집을 샀을 때 대출을 얼마 받아요? 2억에서 3억을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가구는 이게 전 재산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채 비율은 대략 50%를 유지하는데 부를 갖고 있는 부자들은 요거를 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이렇게 안전성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또 부채를 활용을 하고 있대요. 다만 우리처럼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완벽하게 뭐 50%, 50%, 5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총 자산 대비 15.2%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부자들은 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돈이 돈을 굴리는 그 과정이 발생돼서 이 부채를 어느 정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할 수 없는 게 요거밖에 없는 거고 요게 굴러가야 되는데 제대로 안 굴러가면 부채 규모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KB 부자 리포트나 저번에 제가 작성한 투자 진검 승부 저금리 정답은 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역시 부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만들어낸 노동소득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마련해서 종잣돈을 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10년 20년 걸려서 1억 만드네 뭐하네 하고 있는 판국에 부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6배에서 7배나 8배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말이에요. 우리는 실수하면 정말 큰일이 나는데 부자들은 한 번 실수해도 또 그 다음 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번에 또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더불어 가지고 저금리 시대에 돌입을 했는데 다양한 투자 수단이 이렇게 많아요. 하지만 그 투자 수단보다 가장 핵심은 부동산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부동산이 아예 무너져가지고 전 국민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 아닌 이상은 부동산 재테크가 그나마 안전성, 거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그렇게 강화하려고 계속 하는 거고 여기에 더불어서 유동자금들이 부동산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부동산을 제대로 컨트롤을 해가지고 억제한다면 가격 인상이 멈추게 될 거고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그 많은 시중자금들이 그제서야 주식, 펀드, 채권으로 가게 될 거다. 반면에 그게 아닌 이상은 부동산에 돈이 몰려서 이렇게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부자들은 애초부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몰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꽤 높죠. 근데 이게 올라가면 부를 더 올리는 거고 이게 안 올라가도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재테크 수단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는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올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선택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 우리는 끝이다라는 거죠. 한국 부자 보고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요거는 참고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대로 다 공부해서 부자 되면 전부 다 이론 공부한다라는 거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아무리 100%다 맞는 이론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부자들과 다르게 소득을 발생시키는 여력이 적어요. 부자들은 7배, 8배가 되니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따라갈 수도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 드시면 다들 아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웬만해서는 매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다양한 뉴스 우주버스는 바로 이제 가동을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